중국이 추진한 1대1로로 세워진 수많은 댐에서 연쇄적인 균열이 발생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이 물폭탄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수천만 인구가 붕괴 위험 아래 놓였지만 중국은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추가 차관이나 항구 운영권 같은 더 큰 대가를 요구했다. 피해국들은 절망했고 국제사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한국이 나타났다. 한국은 라오스 아타프 주 세피안-세 남노이댐 긴급 균열 사태에 신속히 대응했다. 중국이 100년을 버틴다고 장담했던 댐이 불과 6년 만에 다시 무너지려 했고 현장은 비어 있었으며 중국 기술진은 이미 떠난 상태였다. 라오스 주민들은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냉혹한 답변만 듣고 절망했다. 그런 순간 한국 공군 수송기가 도착했고 수십 명의 한국 엔지니어와 긴급 장비가 배치됐다. 비용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이웃을 돕는 건 당연합니다. 라는 한국 구조팀의 대답에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뒤이어 캄보디아에서도 균열 사태가 불거졌다. 중국은 항구 지분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한국 팀과 함께 자발적으로 댐 보수에 참여했고 아이들조차 김밥을 나누며 한국 아저씨들 힘내세요라며 응원했다. 46시간의 사투 끝에 붕괴 위기는 막혔고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은 진정한 친구라며 감사를 전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와 캄보디아만이 아니었다.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케냐, 에티오피아 등 9개국에서 동시에 균열이 발견되었다. 모두 중국이 1대1로라는 이름으로 건설한 댐이었다. 내부 문서가 유출되며 진실이 드러났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제 기준보다 낮은 품질로 시공하고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는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나 전략적 자산을 요구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특히 취약한 저소득 국가를 집중 대상으로 삼은 점이 충격적이었다. 파키스탄 네일룸-젤룸 댐은 2천만 명의 생명이 달린 초대형 시설이었다. 중국 기술진이 떠난 후 균열이 발견됐지만 수리 능력이 없는 파키스탄 정부는 발이 묶였다. 중국은 새 차관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그러나 뜻밖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웠다.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거절할 수 없다. 참전 용사들의 호소에 파키스탄 정부는 한국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한국팀은 밤낮 없는 긴급 보수에 돌입했고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나서 코리아 파이팅을 외쳤다. 결국 우기를 앞두고 기적적으로 댐은 안정화되었고 파키스탄 총리는 우리가 한국을 도왔다면 한국은 100배로 갚아주었다고 말했다. 케냐 투르카나 댐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중국은 항구 지분을 요구하며 조건부 수리를 제안했지만 케냐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친구, 압력은 거부한다. 한국 구조팀은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리를 진행했다. 특히 마사이 전사들은 야생동물과 위험으로부터 한국인들을 보호하며 한국은 우리의 형제다라 외쳤다.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어린 소녀는 크면 한국에 가서 공부해 케냐를 돕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케냐 대통령은 한국은 돈이 아닌 의리로 돕는 나라라며 감사를 표했다. 에티오피아 길겔 기베댐에서도 위기는 심각했다. 중국이 18억 달러를 들여 지은 초대형 발전소였지만 기초부 공동과 균열이 속속 드러났다. 한국팀이 현장에 도착하자 특별한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들이었다. 우리는 한국에서 싸웠고 지금은 한국이 우리를 구하러 왔다. 노병에 떨리는 목소리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한국 구조팀은 특수 콘크리트와 그라우팅 공법을 투입하며 사투를 벌였고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이 자원봉사로 합류했다. 국민들도 돈보다 명예라며 중국의 압력을 거부했고 끝내 댐은 안정화되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를 2번 구했다. 전쟁 때 그리고 지금이라며 최고 훈장을 수여했다. 이어 미얀마 이라와디강 상류 미손댐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이 자랑하던 36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댐이 완공도 되기 전에 균열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군부는 이를 은폐했고 한국팀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잠입해야 했다.
현지 시민사회와 일부 양심적인 군 장교가 힘을 보탰고 밤마다 몰래 보수 작업을 이어갔다. 마을 주민들과 청소년들은 음식을 나르고 사랑해요, 코리아라며 응원했다. 그러나 결국 군부에 발각되자 주민 수천 명이 몰려와 군인들을 둘러싸며 한국팀을 지켜냈다. 그 순간 댐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군 지휘관도 더는 저항하지 못했다. 목숨을 건 작업 끝에 붕괴는 막혔고 미얀마 전역에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당국조차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못하고 한국팀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미얀마 활동가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희망을 주었다고 증언했다. 스리랑카 남부 한반토타의 마타라 댐 역시 심각한 균열을 보였다. 문제는 이미 한반토타 항구가 99년 장기 임대 형식으로 중국에 넘어간 상태라 중국이 한국팀의 접근 자체를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국은 환영, 중국의 압력은 거부를 외쳤고 불교 승려들까지 나서 부처님이 한국을 통해 자비를 베푸신다고 축복했다. 결국 국제적 압력과 중국 내부 직원의 양심 폭로까지 겹치면서 한국팀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특수 기초 보강과 마이크로 파일 공법으로 댐을 안정화시켰다. 스리랑카 대통령은 한국은 진정한 친구라며 감사를 전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평등한 중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하자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마지막 과제는 방글라데시였다. 티스타댐 붕괴가 임박했고 다카를 비롯한 하류 1600만 명이 직격탄을 맞을 상황이었다. 중국은 시스템 접근 코드를 제공하지 않았고 한국팀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문을 수동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 김태영 박사가 물에 휩쓸려 부상을 당하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마세요,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인도와 일본이 합류해 3국 연합 구조팀이 결성되었고 20시간의 사투 끝에 통제 방류에 성공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방글라데시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의 은인이라며 다카 광장을 김태영 광장으로 명명했다. 이후 유엔 총회에서 특별회의가 열렸다.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아무 대가 없이 6천만 명을 구했다고 선언했고 193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한국은 유엔 평화상 특별상을 만장일치로 받았다.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1대1로 계약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중국은 타격을 입었고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도덕 강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케냐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늘고 에티오피아는 한국전 참전일을 국경일로 지정했으며 방글라데시는 수도 광장을 한국인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한국인들은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갚았을 뿐이라며 겸손을 잃지 않았다. 강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강을 함께 나누는 자가 진정한 강국이다라는 말처럼 한국은 인류가 꿈꾸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보여주었다.